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서비스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1970년에 제정이 되었던 법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념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져가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33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기 결정의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성 존중의 이념 또는 자기 결정의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누구든지라고 이 범위를 최대한 넓혀놓은 걸로 볼 적에 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역시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또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 모든 국민은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운영 이념은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누구든지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다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율성 존중의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공공성의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이념, 사회복지 사업법의 기본 이념을 보시면 첫 번째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 나누게 쓰겠습니다. 1항은 보편주의 운영 이념, 그 다음에 자율성 존중의 이념 또는 자기 결정의 이념, 자율성 존중의 이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성의 이념, 그리고 네 번째 인권 존중의 이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 이념에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 자율성 존중의 이념, 공공성의 이념, 인권 보장의 이념, 이렇게 네 개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정의해서 사회복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사업이란 다음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다양한 것에 관련된 자원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에 규제하고 있는 보호, 선도나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보시면 여기에는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등의 기본법이나 사회보험 관련 법률, 또 그런가 하면 청소년 관련 법률은 여기에 없습니다. 많은 법률이 거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까지 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 수로 셀 수 없지만 공공부조 관련 법률 다 있고, 또 그럼 다양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등의 다양한 법이 다 있고, 또 의료사회관 정신보건법들도 다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는 기본법이란 단어와 사회보험 관련법, 청소년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종류를 다 암기하는 것도 다 좋겠지만 어쨌든 없는 걸 먼저 우리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이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관련된 보험료 징수법, 자 이런 건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에 관련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이런 등등 청소년 관련 법률도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3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다양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4번의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하여 예방하기.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아무리 예방, 사전적 적극적 예방을 강조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후적 소극적 치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의 특징에는 예방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그 어떤 실천과는 달리 예방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지역사회복지관에도 예방하고 해결하기, 예방을 집어넣고 있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에서 인력과 젊은이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 및 지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 부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단, 민간 부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이런 제도라고 설명한 것이 사회서비스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 등을 제공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거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에 보시면 339페이지 거기 보시면 복지와 인권 증진에서 2번 거기 보면 인권 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최대 봉사입니다. 최대 봉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복지를 필요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최대로 차별 없이 당연한 것이고, 최대로 우리가 볼 때는, 교재로 볼 때는 뭐 당연히 최대로 봉사해야 되겠지 그러는데 시험지에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사회복지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의 그 규정으로서는 사회복지위원회, 아직은 뭐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교육, 요즘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수립하도록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교육 또는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무기관으로서는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요즘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라고 그러죠. 그에 비해서 시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바로 거기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시도,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뒤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라고 합니다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기 위해서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자, 여기는 뭐 여러 사람들이 들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임명이나 시도 단위에는 뭐 거기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지만, 여기에는
여기에는 공무원은 없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없다. 그리고 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또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원을 임명하거나 유촉하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업무나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위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있다는 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5번에 보면 함정이 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지만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복지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명예직이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그다 임기 3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 2,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급을 받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1, 2, 3급이 있대. 근데 1급은 국가 자격으로 바뀐 것은 2003년도 개정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합격하여야 된다. 사실은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이 본래 없었습니다. 자격증이 없던 시대가 쭉 있었는데, 그러다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증 제도가 좀 잠시 있다가 1983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생깁니다. 1983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03년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 자격으로 국가 자격 시험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거기도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는 거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데, 이제는 법이 좀 바뀌어서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번에 신격호 롯데 회장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피성년후견인, 지속적으로 어떤 정신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어떤 사물을 볼 수 없는 경우에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인데,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헝얼처럼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역시 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사회복지사 될 수 없고, 또 그런가 하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 반대 해석을 해서 보면 거기에는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제한이 없다. 또 하나, 종래에는 파산 그러면 개인의 어떤 도덕적 문제로 봤지만, 요즘에는 경기 파국이라는 것이 제도, 어떤 정책, 사회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우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여기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 알코올 중독자 제한 없다. 또 그런가 하면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한이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따로 법률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 있어서는 적어도 피한정 후견 신청하거나 피성년 후견으로 신청을 받아야 될 겁니다만,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는 별도로 정신질환자란 단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채용과 교육,
자,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는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합니다만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래서 사회복지사 배치 또는 사용 제외,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오면 경로당과 노인교실, 다시 말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 3개 중에 2개는 사회복지사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게 또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 3번째 영유아 보육법에 다른 건 나와 있지요. 또 그러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또 그러면 같이 묶여서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역시 정신보건 간호사라든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걸 두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또 그런가 하면 6번에 나와 있지요.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역시 전문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점자 도서관 등, 장애인 복지부는 점자 도서관 등, 그렇죠? 그래서 그 점자 도서관 또는 음성 도서 출판 시설에 역시 사회복지사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야 되지만 그 예의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으로 이런 것이 있다. 특히 경로당, 노인교실, 어린이집,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또 그러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또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한 음성 또는 점자 도서관이나 출판시설 역시 없어도 됩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342페이지 넘어가면 정기적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은 8시간이 되겠습니다. 8시간 꼭 봐주시고, 다음에 342페이지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 복지사무 전담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어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이것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면서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달리 이렇게 약간 표현을 바꿨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복지사무를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때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문제가 나올 적에는 복지사무 전담기구,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새로이 만들어진, 조금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이 만들어진 사회보장급여법의 내용으로 본다면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둡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방직으로 되어 있지 국가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알아주셔야 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우리가 앞에서도 본 적이 있으면 또 여기도 마크 하나 집어넣습니다.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던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1992년에 가서야 법적 근거가 생기고, 그리고 2000년부터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쭉 아래 적어놓고 있지요. 다음에 거기 사회복지 전담기구에 대해서 또 법조문이 있습니다.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복지사무 전담기구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의 날은 9월 7일이다.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343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폐지가 된 거죠. 먼저 삭제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삭제되었는데 자,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 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모든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금 여기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아직 사회복지사업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복지사업부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4년마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4년마다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부터 2007년에 1회가 수립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7, 8, 9, 10, 1회 1기, 그 다음에 11, 12, 13, 14, 2기, 그리고 15년부터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법이 사회보장 그냥 급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 개정으로 규정이 됐던 것이 삭제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용어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지 않겠지만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새로이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삭제되었다. 이 내용이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43 7번에 있는 내용은 모두 7번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행은 모두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자, 사회보장급여법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시행을 했다. 8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어서 사회보장급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 시군구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절차 이렇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제 아직까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인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그리고 또 하나 새로이 등장한 것이 시군구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확정하고,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군구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종래에 어섰던 것이 바로 여기죠. 반드시 확정 절차는 시군구 의회 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시군구 의회 보고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계획
소위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시도사회보장위원회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리고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확정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에 없었던 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의회 보고 절차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 보고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앞에 있던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기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고 표현이 바뀌었고, 또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절차가 좀 다릅니다.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거치고 보고를 내서 제출한다. 그래서 심의 보고 제출, 이게 또 있죠. 수립, 심의, 보고, 제출. 그래서 수립, 심의, 보고, 제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개의 절차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는 34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할 적에는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가는 아니고 3번에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사항은 시도지사의 인가 사항이라는 것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즘 또 출제가 될 적에 사회복지법인의 구성은 대표 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 이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 임원이 곧잘 나오죠. 감사 2명을 둬야 되는데, 그 중에 이사 7명 이상 되어야 되는 이사의 정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그리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수로 추천한 위원 중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어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사후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후 임기는 3년, 감사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외국인 이사도 줄 수 있는데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도 다른 다행은 쭉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사, 감사가 결혼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반드시 소유하여야 하고, 그 중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도록 이렇게 정관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개인이나 또는 시설 또는 기관의 연합체의 의미를 갖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 346 9번에 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협의회도 둘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긴 하지만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기속사항으로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군구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둘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는 거,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주된 업무를 보면 적어도 연계협력이라는 단어가 꼭 나오는데, 첫 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협력 조정, 또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민간사회복지자원과 또 연계협력, 이런 연계협력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거나, 또 소외계층의 발굴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 건의 이런 단어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딱 그 체크를 할 연계협력, 조사, 연구, 발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사회복지협의회로 답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347페이지에 34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필요로 하는 보호 대상자와 친족 그리고 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4번에 밑에 하단부에 있죠. 서비스 제공의 방법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 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상은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그리고 보면은 2항 34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용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제출에 나와 있죠. 바우처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 파악이 거기 보면 정보 파악이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자, 그게 중요합니다. 보호 대상자의 정보가 아니라 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말을 반대해서 본다면 보호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해서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법률에서 함정 잘 봐놓으셨습니다. 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 이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국가나 지단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기본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는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설치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단이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행행할 수 있는데 그 위탁 행행할 수 있는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한은 보건복지령에 의해서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 봐주시고 349페이지 오면 사회복지관 또 나와 있네요. 지역사회복지관에 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복지관입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관은 인보관 운동을 기원점으로 하고 우리는 1906년에 원산 반열방, 1921년 태화 여자관 등을 시작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우선 제공자의 서열을 매겨놨습니다. 다음의 주민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 국기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직업,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그 밖에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관점 사회복지관의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됩니다. 상근해야 됩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 좋습니다. 운영위원회 보시고 다음에 350으로 넘어가 보시면 시설의 수용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0명까지가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보시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노인 양로시설, 또 노인복지주택,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또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300명이 초과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으로 3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나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은 300명이 초과도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재가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로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3대 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3대 서비스 우리가 봤던 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에 보시면 35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4번에 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의 최저 기준은 거기에 보면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자, 이런 니은분부터 미음분까지는 누가 봐도 시설 제공 서비스, 시설에서의 최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이 할 수 있는데 시설 이용자의 인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 연계, 또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기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서비스의 최저 기준도 이제는 출제될 때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 운영, 안전관리, 인력관리는 당연한데 시설 이용자의 인권 당연히 들어가 있고 지역사회 연계, 또 과정과 결과도 들어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35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시설평가 되어 있는데 5번에 2번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 3년에 1회의 시설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그냥 비용의 진수, 여기는 공공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 혜택을 받는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로서 이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좋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사회복지사협회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65년에 개별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협회에서 사회사업가협회로 바뀌었다가 1982년에 사회복지사협회로 이렇게 바뀐 거지요. 그래서 이 협회가 쭉 나와 있는데 협회의 업무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업무, 전문 지식과 기술 개발 보급,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전부 사회복지사에 관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4번에 보면 국제사회복지사 단체와의 교류 협력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 등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9번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구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많지만 이 정도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 범위만 가지고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은 틀리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보험법에서 국민연금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